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거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톰 아스피날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역시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아스피날이 좀 대세라고 생각하고 신체 능력 굉장히 좋은 거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당히 좀 갖춰진 부분이 좀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직업 해설자이기 때문에 아마 마니아 분들은 아셔도 조금 라이트 팬 여러분들끼리 그냥 경기만 보셨을 때는 제가 미처 해설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톰 아스피날은 최근에 다 타격으로 KO로 경기를 끝내고 있긴 한데 놀랍게도 6살 때부터 주짓수를 했던 그래플러예요. 아스피날의 아버지가 영국 주짓수계의 선구자 같은 존재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향으로 주짓수를 했고 또 레슬링 및 복싱 경험도 갖고 있어요. 어릴 적에. 그러다가 가장 먼저 쭉 이렇게 한 무술을 제대로 좀 깊게 파고 들어갔던 것은 확실히 주짓수인데, 주짓수도 그냥 체육관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띠 부문의 시합들도 나가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14살, 15살 때 종합격투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좀 대단한 게, 아버지도 당연히 이쪽 업계의 사람인 거고 주짓수 선구자적인 부분이고 해서 본인의 이게 딱 그래도 가르치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팀 카우본이라는 명문 영국 팀의 주짓수 코치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근데 헤드 코치인 이 콜린 헤론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주짓수를 가르쳐 주는 대신에, 이렇게 수업을 하는 대신에 우리 아들을 종합격투가로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콜린 헤론 같은 경우는 데런티를 또 키워낸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날은 주짓수를 주짓대로 아버지한테부터 쭉 배워서 시합 나가고 하다가 그 다음에 MMA를 정통으로 또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MMA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복싱으로 갑니다. 복싱으로 가서 또 프로 전적을 일전을 뛰는데, 근데 이때 타이슨 퓨리의 팀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시면 주짓수 하다가 MMA 갔죠. MMA 좀 활동하다가 복싱으로 가서 복싱으로 쭉 훈련합니다. 그러다가 KG 워리어스로 2019년 2월에 컴백하거든요. 이때 KG 워리어스의 계약 오퍼를 받았을 때, 영국의 피더 단체죠. KG 워리어스에서 챔피언이 되면 UFC로 가고, 코너 맥그리거가 가장, 패디 핀블렛도 그렇고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톰 아스피날도 KG 워리어스와 계약을 한 건데 그때 이미 UFC에서 계약 오퍼가 왔었다고 그래요. 헤비급은 워낙 선수층이 얇으니까. 근데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아스피날은 좀 더 KG 워리어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또 UFC로 가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주짓수 정통으로 했죠. 복싱, 물론 프로복싱은 1점밖에 뛰지 않았지만 타이슨 퓨리라는 세계 최고의 이 선수 중 한 명의 캠프에 가서 쭉 그래도 수년간 전문적으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MMA도 전문으로 배웠죠. KG 워리어스에서 그리고 다른 무대에서도 활동을 했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결국은 UFC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고, 또 아스피날 본인도 상당히 좀 지적인 부분이 돋보이는 선수로 유명한데, 그냥 덥석 그냥 물고 받아 먹으면서 그냥 UFC로 가자, 뛰어들자, 이런 게 아니라 차근차근 스스로를 UFC 파이터가 되는 것을 위해서 완성시켜 나갔다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UFC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까지 쭉 활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제가 해설자로 봤을 때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아스피날의 팀은 전문 헤비급 팀입니다. 헤비급 선수들만 쫙 모아서 같이 하는 팀이에요. 원래 대부분의 체육관들이 그렇습니다만 다 체급이
섞인 상태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헤비급 선수들끼리만 했을 때 있는 이점도 있어요. 분명히 헤비급은 아무래도 파트너가 적으니까. 근데 또 경량급하고 스파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피날 팀은 완전히 헤비급 위주로 쭉 가는 거예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장점들이 더 많은 게, 아스피날도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선수고, 모은 사람들도 그냥 뭐 중량급, 가운데 중 중량급의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헤비급이 많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여하튼 전문 헤비급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어느새 헤비급만 20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팀인 거죠. 아버지가 그 헤비급 팀에서, 아스피날 그 아들의 팀에서 세운 원칙이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세운 원칙이 스파링을 하고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거, 1번 맞지 않는 것, 2번 상대에게 탑 포지션 허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테이크다운 안 당하는 게 좋지만 당하더라도 얼른 일어나고, 이런 식의 상당히 기본기를 강조하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지 않는 것, 이것은 특히 헤비급에서는 더 중요하죠. 진짜 한 방을 맞으면 아무리 내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고 해도 바로 KO 될 수 있는 게 헤비급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원칙을 너무 잘 세워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헤비급 팀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 외에도 예전부터 보면 톰 아스피날은 이 체격이 큰 선수들과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많이 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네덜란드 슈퍼프로짐에 가서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해왔는데, 알렉산더 볼코프전 때부터 특히 많이 갔다고 그래요. 볼코프가 신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 장신 파트너들이 많으니까 가서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스파링을 하면서 타이슨 퓨리 팀의 인원이었던 리코 베루벤도 많이 아스피날을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헤비급 선수들하고만 하고, 이렇게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영국 선수들보다 더 큰 헤비급 입식 타격과들이겠죠, 대부분. 그런 선수들과 훈련을 하는 경험도 쭉쭉 쌓았고, 굉장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6개월, 1년, 2년 쌓은 게 아니라 지금 커리어 내내 쭉 해왔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타고난 신체 능력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져 왔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는 그 아스피날이 타이슨 퓨리의 스파링 파트너로 활약했던 게 그 어떤 복서들과 실제 시합을 뛰었던 것보다 엄청난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아스피날 같은 신체 능력이면 헤비급은 아무래도 복싱도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네, 물론 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크고 한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운데 중량급이나 경량급으로 내려갔을 때보다는 실력의 편차가 굉장히 헤비급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스피날이 복서로 5, 6전 활동하면서 그냥 양민학살 하듯이 그렇게 세지 않은 선수들 맨날 때리고 다니는 것보다는 타이슨 퓨리 같은, 아스피날은 신체적 능력 좋습니다만 복싱에서는 그 신체적 능력이 통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뿐만 아니라 체격도 아스피날보다 더 크고 길죠. 이런 사람하고 스파링을 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해왔다는 것은 전 너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타이슨 퓨리가 아니라 마이크 타이슨이나 조 프레이저 같은 데이빗 투아 같은 단신의 그 헤비급 하드펀처, 이런 타입의 헤비급 챔피언들에게 파트너로 가는 것보다 타이슨 퓨리 같은 장신의 길고, 그리고 거리 싸움 같은 거에 대한 감각 당연히 탁월하고, 리치도 더 길고, 근데 클린치도, 몸싸움 붙는 타이밍도 굉장히 잘 써주고, 이런 사람한테 계속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배우면서, 그리고 그 긴 거리를, 자기보다 긴 거리를 항상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해왔다는 것은, 이건 MMA 종합격투기 타격전에서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스피날의 그 모습을 보시면 물론 스피드가 빨라서도 그렇습니다만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힐 때 너무나 능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그냥 가서 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파블로비치가 무슨 바보라서, 블레이즈가 바보라서 한 대 맞고 다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잘 잡고 세팅을 잘 해서 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물론 다른 선수들과도 계속 해온 거, 아까 쭉 말씀드린 덩치 큰 선수들과의 훈련, 이 수준 높은 체격 큰 선수들과의 훈련이 쭉 깔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아스피날이 가장 빛을 좀 보여주고 있는 타격전에서의 KO, 이런 부분은 확실히 타이슨 퓨리와의 오랜 인연이, 오랜 훈련 경험이 제일 아스피날에게 크게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톰 아스피날은 갖고 있는 선수고, 그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에 대해서 그 주변 선수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믹 파킨이라는 UFC 헤비급의 시니어 파이터죠. 아스피날의 팀인데, 그 파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스피날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신체 능력을 갖고 있다. 무릎 수술, 그 커티스 블레이즈와의 1차전 때 무릎이 완전히 돌아가서 수술을 받았죠. 그때 뭐 전방 십자인대부터 해서 뭐 측방인대, 연골 다 나가는 대수술이었는데, 그 큰 수술을 받고 2주 후에 무릎도 구부릴 수가 있었고 가벼운 스쿼트 동작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 회복력도 엄청난 거죠. 그렇게 큰 수술을 했고, 널리 알려진 스토리대로 아스피날은 그 무릎 부상을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다가 못 버텨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결국은 무릎이 굉장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루고 하다가 보면 수술이 대공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2주 한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스쿼트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믹 파킨도 혀를 내둘렀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스트롱맨인 에디 홀, 복싱 경기도 한 적이 있고 유튜브 활동도 활발히 하는 사람인데, 에디 홀이 영상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아스피날의 체육관에 가서 처음으로 좀 그라운드 스파링을 해봤는데, 물론 그래플링 처음이었지만 본인이 힘이 워낙 세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탑 포지션에서는 근력을 이용해서 유리한 포지션에서 완전히 사이드나 마운트 이런 데서는 잡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스피날이 너무 쉽게 빠져나가서 경악을 했다라고 본인이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스피날이 그만큼 에디홀만큼 힘이 세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쭉, 특히 그래플링 계열을 해왔기 때문에 소위 존 존스한테 잡혔던 시릴간처럼 그라운드에서 어리버리되는 모습 같은 건 아스피날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라운드에서 여러분, 이건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라운드에서 레슬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잡히고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스케이프 하기 위해서 힘을 쭉 빼야 됩니다. 힘을 쭉 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디홀 같은 사람이 꽉 누른다고 했을 때, 이때 내가 힘을 줘서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힘을 쭉 빼야 됩니다. 힘을 쭉 빼서 늘어뜨려서 그 다음부터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아무리 에디 홀이건 하빔 누르마고메도프건 프란시스 은가누건 사람이 어차피 팔 두 개, 다리 두 개이기 때문에 모든 포지션을 다 묶어놓을 수는 없어요. 다게스탄 수갑 컨트롤이든 사이드 마운트든 백마운트든 어딘가는 열려 있거든요. 힘을 쭉 빼고 루스한 상태로 만들어서 꾸물꾸물 본인 몸을 움직이고 기본 프레임을 회복한 다음에 그 빈틈을 찾아서 공략하는 게 그라운드 이스케이프의 기본이고, 레슬링 이스케이프, 공격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고 루스하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아스피날이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주짓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체격이 큰 사람들과 늘 스파링을,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과 늘 해왔기 때문에 이게 100%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보통 주짓수 하면은 부드러울 유술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 주짓수는 힘 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레슬링은 레슬링 이꼴 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근력은 어디에서든 중요합니다. 타격에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근력이 센 레슬러든 근력이 센 주짓대로든 가장 기본은 몸에 힘을 쭉 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스피날이나 비단 아스피날뿐만 아니라 하빔 누르마고메도프든 이슬람 마카체프든 볼카노프스키든 위대한 선수들은 다 공유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종합격투기 기술들이 실제로 그리고 운동을 해보실 때 몸에 힘을 쭉 빼고 대신에 힘 쭉 빼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힘을 쭉 뺀 상태로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정적인 것보단 동적인 게 격투기에선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계속 움직임을 살려줬을 때 격투기에서는 무조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대신에 몸에 힘을 텐스한 상태로 몸에 힘을 빡 준 상태로 정지했을 때 정적으로 갔을 때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요. 이런 원칙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격투기를 보시기가 편한데 재미있는데 그리고 격투기 수련하시기가 훨씬 더 재미있고 또 편해지시고요. 근데 아스피날이 그렇게 큰 체격의 헤비급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좀 활용한다는 점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 외에 다른 면들이 좀 있는데, 너무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긴 해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너무 또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자,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스피날의 또 다른 그 점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점들 외에, 다른 추가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존 존스와의 대결, 과연 아스피날과 존 존스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